오산시에서 4.15 선거 때 부정선거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장소가 대법원이 아니었고, 대법관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법원 특별 일부라고 해서요,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긴 했는데, 장소는 수원지검에서, 이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심리가 벌어지는 그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당연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이 가짜 투표용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달려져 있는 투표용지라든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직인, 관인이 없는 투표용지. 관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개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투표용지도 나오고 하여간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지금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 도장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용했던 인장과 다른 사이즈, 옛날에 사용했던 옛날 인장 사이즈의 그 도장 찍힌 것들이 여러 개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측하고 쿵짝쿵짝해서 무조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네요. 라고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 피고 말을 이 법관들이 다 들어주고 피고 말이 무조건 맞아 라고서는 원고가 얘기한 거는 안 듣고 그냥 판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날 재판에서 결국은 보이콧을 했고요. 이따위 재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다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이. 이 현장에 가 있던 우리 허겸 기자가 또 현장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녹화를 했는데 일부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그런 투표용지에다가 기표한 이런 투표용지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장이 나왔어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투표용지가 가짜가 아니다. 아무데나 가서 동네에서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가져온 가짜가 아니다. 그게 투표관리관의 도장입니다. 전혀 변한 게 없고 정말 뻔뻔스럽게 요식행위로 그냥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다 끝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대리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오늘 더 이상 재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단하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외쳤습니다. 더 이상 대법원의 이 선거 무효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민들의 판단을 우리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우기고 그 선관위를 위해서 대법원은 허위 판결, 사기 판결을 내서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석 투표지라고 우리가 알려진 붙어있는 투표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한 총 35장 정도, 40장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역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네, 저는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대법원 특별 일부 심리로 최은희 전 합참의장이 제기한 선거 소송에 대한 검증기일이 열렸는데요. 이날 검증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없는 투표지가 무려 8장이 나오는 등 논란을 빚었지만 모두 유효표로 처리돼 다시 한번 공분을 샀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밤 9시께 나왔는데요. 침몰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이 점차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스앤포스트 허겸입니다.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대법원 쪽에서는 처음부터 의지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과정 자체를 그냥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문제는 그만큼 지금 대법원이 썩어 있다. 대법관들이 지금 다 썩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오산 심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특별 일부에서 나온 대법관이 4명입니다. 이 대법관 4명이 전부 다 4명입니다. 이 4명 대법관 전부 다 썩은 거죠.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 지금 대법관이 다 썩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법관들은 볼 필요조차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화천대유 사건 가지고 아무리 검사가 나서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어도 어차피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 꼬리를 좀 자르는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내고 이재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은 국가기관한테 우리 국민들이 뭔가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국가기관들이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결국은 누가 이걸 해내야 되느냐? 국민들이 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19 선거가 왜 터졌는지,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죠.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자꾸 가게 문 닫으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말도 안 되는 정치꾼들, 야바위꾼들이 주변에서 득시걸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 공작하지 않습니까? 저 쓸데없이 꼴통들이 나서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라고 막 음해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도 기자 아니라고 음해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보다 별일을 다 겪습니다. 이제 그런 음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근데 이 이민 생활 하다 보면은, 서울대 나왔다라는 걸 갖다가 거짓말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상하게 저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쟤는 서울대학교 나온 애 아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이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친구들도 한국에 가서 만나고 오고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신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기자 생활한 지가 지금 20년이 가까워지는 20년 정도 됐는데 근데 20년 기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기자도 아닌 것이 자칭 기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도 왜곡해서 거짓말로 음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법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날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 전부 다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이제 대책회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게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려면 세를 규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세력들이 굉장히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조해 줄 수 있는 다른 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뭐 국민개혁당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제3정당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이런 곳들이 비록 국회의원 하나 배출은 못했을지언정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하고 좀 어느 정도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해서 연대를 펼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한국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서로 간에 정당을 다 따로 만들었을 때에는 그만큼 자기네들이 좀 생각하는 부분 중에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틀렸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른 정당들을 만들었겠지요. 근데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의 명분이 같다면 어떤 같은 대의 명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요. 미국이 이렇게 양당 정치화, 양당 구조가 고착이 되기까지 상당히 좀 고통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공화당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공화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라이노도 있고 상당히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트럼프파도 있고 네버 트럼프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 정말 좋은 보수 세력으로 그 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보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색깔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보수들이 전체가 연대가 돼서 거대 보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맨날 정권 교체 하는데요. 정권 교체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 교체, 지금 윤석열 씨 대통령 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예? 문재인 뭐 감옥에 집어넣으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킨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국민들한테 뭐 100만 원 나눠주자 뭐 이러면은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진짜 세상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정당한 것이다, 이런 틀들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아주 야비하게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돼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치인이 나서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꾼들이 모사를 막 벌여나가는 것들이 만연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 정치판이 그렇게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치꾼들이 다 주도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정치꾼들, 모사꾼들한테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어떤 수를 써야 내가 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쟁이 밑에 가가지고 점 보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소신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러면은 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 몇몇 지도자들은 반드시 다양한 스펙트럼을 내가 다 끌어안을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연대의식까지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었냐 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 전에 합참의장까지 했던 최윤희 후보가 선거에서 졌죠. 차이가 물론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한 2만 표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선거, 끝나고 나서 뭔가 부정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거였습니다. 선거가 무효다. 그러니까 부정의 의혹, 그러니까 부정투표의 의혹이 나오면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재검표 작업이 제대로 된 포렌식 검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감사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재검표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국민들이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숫자만 다시 세는 건 재검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재검표는 재검표인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가짜 투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투표지가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누가 집어넣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투표지가 이거로 끝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투표지에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도 확장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개수만 다시 하면 다시 쉬어봤더니 똑같다. 아니 뭐 부정투표 저거 잘못된 투표용지 아니냐. 잘못된 투표용지 그러면 이거 뺀다고 해도 몇 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당락에는 영향을 안 준다. 끝.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변호사들 같은 경우엔 단 한 표라도 잘못된 표가 나왔으면 그 선거는 무효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이라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말 몇 표 안 되는 게 실수로 껴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든가 아니면은 몇 표 안 되는데 그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동조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었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런 투표용지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피고 측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측인데, 피고 측 이야기 듣고서는 무조건 피고의 말을 인정해주면 그런 법관들의 그런 행태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살인범을 재판을 하는데, 살인범이 전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제가 범인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피고인 말 다 들어주고서는 얘는 살인범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살인범 아니면 풀어줘. 이럽니까?